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유세 현장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유출을 해 봐야 되겠다. 그 부분에 봤을 때는 저는 지역이 굉장히 유망해 보입니다. 아직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가격이 저평가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콕 집어 얘기하자면 지역, 다른 땅 보지 마시고요,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유망하다. 여러분, 민주당 집권 때 집값이 오른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시나요? 최근 대선이 치러졌고 3년 만에 민주당이 재집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집권했으니 앞으로 집값이 진짜로 오를 건지 아니면 단순 우연에 의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최근 20년간 역대 정부의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데이터를 근거로 팩트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최근 대통령 선거 유세와 대선 토론을 보면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 시선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력한 후보였으니까요. 앞으로 본인의 말을 잘 지켜나갈지는 시간을 두고 주시해야겠지만 그 사람의 의도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단어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을 읽을 수도 있거든요. 미리 파악을 해야 우리가 돈 벌 기회를 찾을 수 있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유세 기간 어떤 말을 했는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유망한 부동산 지역과 상품은 무엇일지 살펴보고 예측해 보겠습니다. 구독 누르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씩 어떤 팩트, 데이터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향후 예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부동산, 민주당 정권이 출범하면 오른다. 네, 저도 이 말 엄청 많이 들었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요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어떤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잡은 키워드는 이거예요. 집값이 하락할 이유가 적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마침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관망 자세로 이제 시장 수요자들이 있었는데 그 심리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탠스로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또 하나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난 5월 29일 날 인하가 한 번 또 되었죠. 2.5%로 되었고 올해 연말까지 한 번 또는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라고 이제 점도표 상에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2.0%에서 2.25까지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도권의, 지방은 아니고요, 수도권의 부동산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하락할 이유가 적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서울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확대 재지정되면서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추가적으로 그 핵심 코어에서의 투자 열기가 옆으로 온기가 퍼지면서 소위 말하는 그 한강 벨트 있죠? 마포, 성동, 그 다음에 광진구도 마찬가지고요. 동작구까지 상승세가 확대되고, 그 다음에 주변 경기도권의 핵심 코어 지역이죠. 분당, 과천 등으로도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건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 성동, 마포도 아파트 평당가가 1억 원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가 그동안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상승했다. 그 다음에 보수 정부일 때는 반대로 집값이 정체한 또는 하락한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 20년간 역대 정부의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조사한 그 데이터를 갖게 되었고, 그걸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진짜 민주정부, 보수정부일 때 이런 집값이 이제 변화가 있었는지 데이터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 출처는 부동산 R114에서 최근 며칠 전에 나온 데이터고요. 김대중 정부부터 해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렇게 정권별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추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쭉 보면요, 이렇게 나타나요. 노무현 정부 때는 전체적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63.8% 상승했다 라고 나오고요. 이명박 정부일 때는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3.05%. 박근혜 정부 때는 전체적으로는 22.6% 상승했습니다. 이게 보수 정권인데도 이때는 상승을 했네요. 그 다음에
최근에 아주 급등을 했었죠. 문재인 정부 때 72.5% 상승을 했고, 윤석열 정부 지난 3년 동안에는 마이너스 6.15%가 하락한 것으로 나옵니다. 요거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집권 초기 1년간, 이제 우리 지금 새로운 정부 됐으니까 초기 1년, 앞으로 1년이 지금 다가오니까 그 집권 초기는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민주정권이었던 노무현 정부 때는 2003년도에 13.36%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보수 정권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는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마이너스 2.26%, 박근혜 정부는 마이너스 0.07%, 윤석열 정부는 무려 마이너스 4.77% 하락했고요. 반면에 이제 진보 정권이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첫 해에 6.41% 상승했습니다. 보면 노무현 정부 2003년도에 아주 폭등을 했네요. 13.36%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왜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이 상승했을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진보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시장을 규제한 게 오히려 공급 위축을 낳았기 때문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일 때는 어떤 규제가 있었냐 하면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었고요. 투기 과열 지구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시킨 요인이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마찬가지로 규제 지역이 확대가 되고 재건축 안전진단이 강화되면서 민간의 공급을 감소시켰습니다. 하나는 시장 불안 심리 자극, 즉 수요 측면에서 자극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공급 측면에서 규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진보 정부에서 부동산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은 아무래도 국가적인 재정 정책을 많이 확대를 하다 보니 시장에 그 돈, 즉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그만큼의 자금 회전이 일어나면서 시장이 좀 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그런 경향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런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보수 정권에 비해서 진보 정권일 때 좀 더 과도한 상승이 있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 민주당 정권은 어떨까요? 제가 그동안 나왔던 그런 민주당 관계자들의 이런 인터뷰라든지 기사들을 좀 많이 살펴보고 거기서 내린 이제 결론을 적어 봤는데요. 일단 기존의 노무현 문재인 정권과는 사뭇 결은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통해서 뭐 수요를 억누르고 또 공급을 줄이는 그런 기존 진보 정권과는 그 결이, 색깔이 좀 달랐거든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면은 실수요자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줄여, 그래서 공공주택을 활성화시키겠다. 특히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을 위해 그런 공급을 하겠다. 그 다음에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징벌적 과세를 통한 인위적인 수요 억제는 하지 않겠다라는 언급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공급을 확대한다는 기본 기조는 밑바탕에 깔려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직 구체적인 이런 정책 발표는 사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이제 추론인데요. 아무래도 이전에 민주당 정권이었던 문재인 정권에서 정권 재창출을 못하고 윤석열 정부, 보수 정부로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 패인이 가장 큰 게 사실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그런 이제 정권의 교체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민주당에서는 굳이 여유있게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격으로 부동산 정책을 괜히 발표를 했다가는 이게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을까, 각종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오히려 유권자들의 이탈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었기에 제대로 발표를 안 한 게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체적인 정책 발표가 나오면 이거를 분석해서 알려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계속 기다렸는데 발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유세 현장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 발언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유추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자본 증식을 위한 투자 활동 많이 하시죠?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주정권이 지금까지 집권했을 때 집값이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 딱 말이 나오죠. 지금 이재명 이 당시 후보였죠. 이분도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잡으면 집값이 올랐다라는 게 지금 하나 보이고요. 이를 근거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굳이 그걸 압박해가지고 다른 지역과 좀 괴리감이 생기더라도 서로 비싸게 사고 팔겠다는 걸 굳이 압박해가지고 힘들여 낮출 필요 있습니까? 이 부분의 워딩을 보면은 가격이 오른다고 굳이 그걸 압박해서 다른 지역과 좀 괴리감이 생기더라도 서로 비싸게 사고 팔겠다는 걸 굳이 압박해서 힘들어 낮출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과도한 취등록세라든지 그런 세금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워딩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게 예전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처럼 그런 부동산 세법과 관련해서 그런 징벌적 과세는 하지 않을 걸로 유추는 됩니다.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걷는 것이, 세금은 다른 제재 수단으로 사용되면 정당성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세금 관련해서 또 한 번 언급을 합니다. 즉, 이 세금 자체는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한 정책인 것이지 이걸 다른 제재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이 말을 반복해서 이 말인즉슨 과도한 그런 징벌적 과세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공급이 균형을 잃어서 수요 가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잃어서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겠다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결국 그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했다가 결국 실패를 봤잖아요. 결국 이 과도한 세금으로는 그 시장의 수요를 이길 수 없다는 걸 벌써 두 번의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공부가 되었다. 지금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 네. 원론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말인데, 근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공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급 확대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제대로 되지 있는 건 없어요. 뭐 재건축을 완화해 주겠다, 그 다음에 공공주택을 활성화시키겠다, 뭐 사기 신도시를 만들겠다, 그런 말들이 일단 좀 나오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뭐 뚜렷한 뭔가 구체적인 게 없어서 조금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A 지역에 있는 아파트라면 평당 100억이라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굳이 있으면 그거 사지 마라. 그럴 필요 없이 그 가격에 맞게 세금을 더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시장에 항상 저는 좀 맡기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주의자인데요. 평당 100억에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어서 그게 거래가 된다는데 굳이 그거를 막을 필요는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네. 다시 한번, 인위적으로 시장의 거래를 억누르려고 하지는 않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 서울시장께서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뜬금없이 토지거래 허가를 풀었으면 막 끝까지 놔두든지 갑자기 또 확 묶어가지고 그것도 규제지역을 넓혔다면서요. 이렇게 정책을 오락가락해서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저도 이 말을 들으면서 뭐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금 비난하는 그런 것도 보이는데, 그것보다는 여기서 핵심 요점은 그건 것 같아요. 정책을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 하지 않겠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존중하고 굳이 무리해서 누르면 누를수록 더 많이 오르는 이런 이상한 현상을 더 이상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멘트를 보니까 누르면 누를수록 더 많이 오르는 이상한 현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민주정권에서 누르려고 했을 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고 어떻게 폭등으로 이어졌는지, 가격이 폭등으로 이어졌는지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유세에 나온 워딩을 바탕으로 요약을 좀 해보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바로 인위적으로 시장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특히 과도한 세금으로 그런 시장의 거래를 막지 않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축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팩트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공급을 단기간에 늘릴 수는 없습니다. 뭐 재건축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4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요. 공급을 늘리겠다고는 했지만 단기간에는 늘릴 수는 없다. 이렇게 하나 팩트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근거로 보면 향후 전망을 한번 해보자면, 첫 번째는 과거 민주정권처럼 이 급격한 상승보다는 완만한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먼저 이 노무현 정부 때 실수한 그런 시장의 불안 심리를 딱 캐치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에서 실수한 이 공급을, 인위적인 민간 공급 감소를 하지 않겠다, 확대시키겠다라는 예전의 급등 요인들을 미리 인지를 하고 있고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면이 보여서 완만한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이 재건축을 완화를 해서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특히 그 부분에 봤을 때는 저는 분당, 일산, 평촌, 삼본, 부천의 중동 등 1기 신도시 지역이 굉장히 유망해 보입니다. 사업 속도가 좀 더 많이 탄력이 붙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 재개발 지역, 소위 말해서 썩빌이라고 하죠. 썩은 빌라. 그쪽 지역에 신속 통합 기획 이런 걸로 진행이 좀 빠르게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제 국토부와 서울시가 같이 협업을 잘해서 좀 사업 속도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기가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시장 경기가 지난 3년보다는 뭐 더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상권도 좀 더 활성화된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에 사람들이 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주요 상권은 유망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요즘에 지난 3년간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상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졌어요. 공실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기가 살면서 그런 상가가 채워지고 공실은 해소가 되고 그런 선순환이 발생될 걸로 보이는데, 아직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가격이 저평가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수도권 남부, 콕 집어 얘기하자면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이쪽이 여전히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즉 대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여전히 이번 정권에서 유망한 지역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왜 그러냐면 앞으로 5년 동안은 조선업과 그 다음에 방산업이 전체 세계의 글로벌한 트렌드에서도 굉장히 곽광을 받는 산업이고,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탑급으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게 지금 부산, 울산, 경남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울경 지역이 굉장히 유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북극 항로 얘기도 있는데요. 이건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그걸 인지하고 지금부터 준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앞으로 5년 동안. 그렇다면 향후 계속 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굉장히 우량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특히 여기서 이제 용도 지역을, 토지의 용도 지역을 봤을 때 다른 땅 보지 마시고요. 계획관리 지역이나 자연녹지 지역에 토지를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 라는 말은 일견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 정권 때보다는 국가 재정이 많이 풀려 유동성이 공급되니 시장이 활성화되는 건 맞습니다. 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무리하게 수요를 억누르려 하다가 부작용이 났고요. 또 공급을 인위적으로 막게 되어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왜곡, 즉 상승이 발생했던 지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 정권에서는 이 과거의 실패 사례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징벌적 세금으로 인위적으로 수요를 억누르려 하지 않고 공급을 최대한 늘리려는 스탠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대통령의 말과 행동, 그리고 국토부 장관의 임명까지 살펴보며 향후 5년 동안의 부동산 향방을 최대한 정확하게 유추해서 저희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돈 버는 데 필요한 부동산 정보만을 공유해 드릴 테니 구독 누르시고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